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세종시에서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이전 확대,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이라는 굵직한 이슈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다수의 지역은 여전히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대선 끝나면 세종시 다시 오를까요? 이 영상에서는 2025년 대선 이후 세종시 부동산이 어떻게 바뀔지 공약별로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세종은 특이한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정치 이벤트와 동기화되는 도시죠. 정책이 오르라 하면 오르고 정책이 멈추면 꺼지는 어찌 보면 매우 불안정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세종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은 단지 입지나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책이 곧 수요고 정치가 곧 프리미엄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 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언급된 이후 그해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세종시 아파트값은 무려 45%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거래량은 연초 대비 3배, 중심부 단지는 분양가 대비 2배가 넘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백지화되며 여당은 야당이 되고 세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도 흐지부지되자 시장도 가차없이 식어버렸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종시는 4년 연속 가격 하락, 거래량은 70% 이상 감소하고 전국에서 가장 깊은 낙폭을 기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이란 게 정말 입지와 공급의 싸움일까요? 적어도 세종은 아닙니다. 세종은 언제나 정치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세종은 다시 한번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세종은 다시 오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합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세종시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수도 완성, 또 하나는 균형 발전 속도 조절. 표현은 다르지만 의도는 분명합니다. 세종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후보마다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어당 후보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일관되게 행정수도 완성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단지 의사당 건물만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 기능까지 세종으로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국회 기능의 60% 이상이 세종에 상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일부나마 세종에 분산 배치하고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강성 부처들의 이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공무원 몇 명이 이사오는 게 아닙니다. 정치, 행정, 사법 기능이 동시에 옮겨온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고급 주거 수요, 수백 개의 민간 파생 고용 수요가 동반됩니다. 더 나아가 세종 지하철 1호선의 국비 전환, 서울 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으로의 재배치 등 생활권과 산업권, 기반시설을 동시에 바꾸는 도시판을 통째로 갈아엎는 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이 실현만 된다면 이건 단기적인 가격 반등이 아니라 도시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중장기 상승 구조입니다. 반면 비당 후보의 시선은 다릅니다. 이들은 기능은 유지하되 과잉 투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상임위원회 기능까지만 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중심을 유지하며 출장 체제로 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 상태 유지, 더 이상의 이전은 없다는 선을 그은 셈이죠. 이 공약은 이성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행정력 분산 등 현실적인 지적도 일부 수긍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이성보다 기대에 반응합니다. 즉, 이러한 기조가 계속된다면 세종은 다시 정책 유보 도시가 되고 그 말은 곧 수요 유보, 거래 유보, 가격 정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치와 이슈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세종시가 그동안 어떻게 움직여왔는가입니다. 세종시는 단 한 번도 단지가 저평가라서 혹은 실수요가 많아서 오른 적이 없습니다. 세종의 상승은 언제나 정치 이벤트로 인한 기대감과 정책 실행 신호가 거래량을 유발시키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반등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왜 리더스포레가 3억이 빠졌다가 다시 1억 넘게 오르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고운동, 전이면, 금남면 같은 외곽은 가격이 2021년 대비 절반까지 떨어지고도 거래량이 여전히 전무한지 논리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세종은 기대가 시장을 만들고 정책이 수요를 창출하고 정권이 흐름을 만든다는 정치와 부동산의 직결형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새로운 기대의 출발점인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대선 이후 세종 부동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정치는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그 기대를 가격으로 표현합니다. 2025년 6월 대선 이후 세종 부동산 시장이 맞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공약된 정책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정책 확장과 행정수도 완성이 중심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본회의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이전되고 대통령 직무 기능도 분산 상주형으로 도입됩니다.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의 이전이 추진되며 행정부서 재편과 인사시스템 개편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중심 생활권의 가격 회복은 빠릅니다. 나성동, 어진동, 새롬동, 다정동. 이 지역의 고급 브랜드 단지들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1년 고점 대비 20%에서 25% 낮은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최근 2달간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일부 단지는 낙찰 가율이 100%를 넘기며 경매에서도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둘째, 외곽 지역까지 수요가 확산됩니다. 세종 지하철 1호선이 국비로 전환되면 사업 진행이 빨라지고 조치원역부터 정부 세종청사 나성동, 보람동까지 외곽과 중심을 연결하는 축이 확보됩니다. 고운동, 소담동, 반곡동, 보람동 등 노선 주변 집값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현재 이들 지역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상태지만 가장 먼저 오른 중심권의 수요가 확산되며 가격이 수평 전개되는 구조로 이동하게 됩니다. 셋째, 토지 시장까지 반응합니다. 도심 외곽과 사생활권에 예정된 상업용지와 준주거 용지, 그리고 세종 북부권과 연기면 조치원 일대의 공동주택 예정지, 금남면과 부강까지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지 수요가 아닌 도시 확장의 신호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세종의 미래가 단기 반등이 아닌 중기적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의 경우 비당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세종시에 대한 정책은 유지되되 확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현행 수준에서 국회 상임위 기능만 유지되고 집무실 분산은 추진되지 않으며 부처 이전은 예산 낭비라는 시선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기대가 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투자 수요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종의 구조는 실거주 수요만으로는 시장이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실거주는 유지해주는 힘이지 끌어올리는 힘은 아닙니다. 지금도 중심부 단지의 실거래는 84형 기준 평균 8억에서 10억 사이에 몰려있지만 이 수준은 고점인 11억 5천에서 13억에 비하면 아직 15%에서 20%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가격이 다시 반등하려면 사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책이고 변화인데 그게 없다면 시장은 답을 줍니다. 기다리자. 기다림이 길어지면 외곽 지역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전세 수요도 줄고 매물은 쌓이며 감정가는 낮아지고 낙찰률은 떨어집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위험은 가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끊기는 것입니다.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기회도 상승도 회복도 없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좀 더 현실적인 케이스입니다. 정권이 보수와 진보의 중간 지점에서 출범하고 세종에 대한 정책은 뚜렷한 확대도 축소도 없이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보유세 완화,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금융 측면의 부양책이 펼쳐지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세종이 받는 효과는
정책 수혜가 아닌 낙폭 과대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반등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줄고 대출 조건이 완화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종은 중심지보다는 외곽이나 중저가 단지에서 먼저 회복 신호를 보입니다. 이는 정책 프리미엄이 아닌 가격 회복 기반의 수익률 매력으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세종 생활권별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어디가 먼저 움직일까요?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구조 안에서 생활권별로도 매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1생활권은 기반은 탄탄하지만 정체돼 있습니다. 과거 핵심지였으나 지금은 지하철 노선에서도 비켜있고 새로운 개발 호재가 부족합니다. 실거주 수요는 있으나 가격 반등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2생활권은 현재 세종의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지입니다. 세종의사당과 집무실, 상업지구, 지하철 등 모든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이미 일부 단지는 실거래가 반등 중이며 대선 결과에 따라 가장 큰 반응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3생활권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 금강 조망권, 문화상업지구 확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정책과 시장 심리가 맞물릴 경우 기회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곽 지역은 가장 큰 하락과 가장 큰 침묵. 이 지역들은 오를 이유도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곳이 마지막 상승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세종시 부동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명확한 원칙은 있습니다. 대선 전에는 실거래가, 거래량, 매물의 움직임, 경매 낙찰 가율 등 단기 수요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십시오. 대선 직후에는 정책 이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현력입니다. 예산 배정, 일정, 부처 간 조율 등 실제 시행 단계를 따져야 합니다. 대선 후 3개월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시장은 정책 실현 여부에 따라 중심지 확대에서 중저가 회복으로 다음 외곽 수급 재조정이라는 흐름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라 선별할 때입니다. 기다리되 분석하며 기다리십시오. 무조건 오르지도 않을 것이며 모든 지역이 함께 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부동산을 바꾸는 도시, 세종만큼은 틀림없이 그 변화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정치 뉴스가 곧 부동산 뉴스입니다. 시장을 읽으려면 정책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정책은 언제나 표심을 따라 움직이고 표심은 결국 도시에 기회를 줍니다. 그 도시가 세종이라면 우리는 그 흐름을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대선 이후 세종 부동산의 시나리오와 전략을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